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한번 파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만난 지 3분 만에 파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일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먹고 살만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정말 단칸방에서 코가 시릴 정도로 춥게 살았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냉기가 서려 몸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성실한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한 게 어떨 때는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야 뭐 저만 힘든 거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이루다 보면 언젠가 평범하게 살만해지겠지 싶은 마음에 밤낮 없이 식당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름 요리를 곧 잘하던 편이라서 일을 하며 월급도 올리고 차곡차곡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며 목돈이 생겼을 때쯤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지금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셨고, 감사하게도 쓰던 식기와 기구들을 그대로 물려주셨습니다. 대출까지 끌어가며 결국 작은 식당 하나를 차릴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사기를 쳤어도 그냥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모두 진실된 분들이셨습니다. 인복이 좋았던 거죠. 아무튼 그 식당을 차린 것이 제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본격적으로 식당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단골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어떤 날에는 줄까지 서서 먹게 되는 식당이 되었고, 체인점 문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하늘이 도왔는지 시기적절하게 식당을 하던 건물을 괜찮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면서 식당 확장과 더불어 점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음식 관련 사업을 하게 되었네요. 나름 먹고 살만해졌을 때 제 나이가 50대였습니다. 20대, 30대, 40대를 통틀어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꼬박꼬박 일어나는 인생을 50이 다 되어서야 청산하게 되었으니 말 다 했죠.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일을 하다 보니 인생에서 보상을 주는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해지니까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병을 오랫동안 키운 남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결국 저보다 먼저 가버리게 되었네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모든 건 타이밍인데 그걸 놓쳐버리니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끊임없이 일을 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더러 대장부 같다, 독하다 하지만 집에서는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리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쉽게 돈을 번 줄 알고서는 쉽게 돈을 꺼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 돈은 당신한테는 돈도 아니지 않냐면서 푼돈 버린 셈 치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돈을 벌면서 깨달은 건 인간은 생각보다 뻔뻔하고 체면이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지만 사람다움까지 포기하라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서 그렇기도 하고, 워낙 내세우는 걸 좋아라 하지는 않는 편이라 저는 옷을 사면 기본 10년 이상은 입고 사치품은 절대로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밝히지 않는 이상 저를 조금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로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돈 많다고 으쓱대지만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보다는 혼자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게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대신 저는 마음의 허전함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10년 이상 장학금을 기부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갈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자립금을 지원해주기도 하며, 환경단체에서 나름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단체를 지원해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잠시 빌리는 거고 다 가지고 갈 순 없잖아요. 이상하게 옷 사고 구두 사는 돈은 참 아까운데 기부를 하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제 아들에게도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지금이야 이기적이고 속물적으로 사는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 인생이라는 건 긴 싸움이다.
당장의 손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길게 봐라.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제 아들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학창시절에 그 흔한 브랜드 운동화를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알아서 사주었더니 그걸 졸업할 때까지 주구장창 신는 거예요. 지도키도 나를 닮았구나 싶더라고요. 면티의 목이 다 늘어날 때까지 그것만 입고 다니길래 어느 날은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뭐라고 안 해? 아직 입을만 한데 뭘. 너도 참 너다. 다 엄마 닮은 거지 뭐.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그랬던 아들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일을 시작하고 난 직후였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졸업하고 그 길로 들어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아들이 뭐라든 제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싶어 무조건 응원했습니다. 20살 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제외한 지원을 끊었더니 알아서 잘 해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들에게서 낮에 한던 향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겁니다. 분명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겠구나 싶어서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요즘 낯설다. 내가? 안 사던 옷을 잔뜩 사고 구두까지 사신었잖아. 그거야. 이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들은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 탓인지 몇 마디만 나눠봐도 금세 속마음을 들키곤 했습니다. 몇 번 추궁했더니 아들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워낙 살갑고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들은 학창시절부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그냥 예뻐. 그게 다야? 다른 게 더 필요해? 으이구 아들아,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봐야지.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게 된 거야? 마음도 착한 것 같아. 나한테 간식도 먼저 주시고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지각했을 때 대신 핑계도 만들어주신다고. 고마운 사람이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마음은 전달한 거야? 같은 학원 다니는 강사분이신데 워낙 바빠 보여서 그냥 조심스럽게 연락만 주고 받는 사이야. 그래,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엄마는 믿어. 하지만 엄마가 누누이 얘기했지?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땐 겸손하게. 알지? 그 후로 아들은 어쩔 땐 표정이 암울해 보였다가 어쩔 땐 설레 보였다가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더라고요. 짝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부모로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연애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때 그 짝사랑? 그랬지. 조심스레 만나고 있어. 축하해. 그래서 요즘 주말에 외출을 자주 하는구나? 그렇게 됐네. 그나저나 엄마한테 소개시켜줄까 하는데. 글쎄, 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너무 섣부르게 보고 싶지가 않아. 진중하게 만나보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소개시켜줘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 그건 그렇지. 나에게 며느리가 생긴다면 이런 상상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딱히 시집살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저도 저의 시어머니처럼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도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응원만 해주며 지냈습니다. 아들은 기념일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더라고요. 가끔씩 아들 방에서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발견한 적도 있었어요. 간섭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들, 이거 여자친구 선물이야?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라. 네 월급으로는 너무 고가의 선물 아니야? 무리하긴 했지만 워낙 갖고 싶었던 거라고 하고 내년이면 또 값이 오를 거라고 하니까 미리 사두는 셈 치는 거지. 너 좀 낯설다. 뭐가?
본인 티셔츠는 10년 이상 입으면서 여자친구 명품 가방은 툭툭 사주는 걸 보니 낯설어서. 몰라, 나도 이렇게 되네. 이왕이면 좋은 선물 해주는 게 좋잖아. 나도 이제 돈 버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월급으로는 부족하진 않아? 딱 봐도 네 월급의 몇 배는 되어 보이는데. 아, 그게 할부로 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가의 선물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저번에도 그 명품 구두 선물해주지 않았어? 아, 그건 생일 선물이고 이번에는 1주년 기념일이고. 그래, 너가 하는 연애니까 내가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땐 다른 것보다 성향이 맞아야 하는데. 알아서 할게, 엄마. 솔직히 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딱히 아들이 뭘 샀나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택배가 와서 대신 받아보면 명품 브랜드가 수두룩했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였죠. 아마도 선물을 꽤 자주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것도 명품으로만요. 딱 봐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와 성향이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한창 꾸밀 나이의 여자가 그 정도 명품 사는 건 이상하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에 맞게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 습관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아마도 통장에 돈이 금방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빠듯하게 살아갈 것만 같더라고요. 솔직히 사치스러운 며느리감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처녀 시절에는 옷 사입고 머리도 하고 나름의 사치도 부렸지만 결혼을 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변하겠구나 싶어서 걱정을 스스로 덜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예비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미워할 핑곗거리를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섣불리 걱정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들의 연애를 제가 강압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으니 둘을 믿어본 것이죠. 대신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까워져도 모든 걸 드러내지 마. 많이 준다고 그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한꺼번에 줘도 더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야. 젊은 사람들의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할 땐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마음이 식어버리면 단칼에 뒤돌아서기도 하고 금방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좋은 일들만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상처받는 일도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은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숱한 다툼을 했고 몇 번 정도 헤어졌다 만났다가 반복한 걸로 알아요. 그렇게 아들의 위태로운 연애가 무르익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다가왔더니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엄마, 내가 만약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결혼?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랑? 결혼을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랑 하고 싶고 내 나이도 점점 들어가니까 할 거면 일찌감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쪽에서도 동의가 된 거니?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대. 서로의 경제 사정은 이야기했고? 일단 여자친구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자세히는 몰라. 딱히 드러내진 않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간단히 식당 쪽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어. 그래 뭐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 엄마가 만나야지. 상견례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그냥 간단히 서로 알아가면서 밥 먹는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 여자친구 부모님도 엄마를 궁금해 하시더라고. 잠깐 만나는 게 어때? 알아서 해. 날짜도 내가 맞추겠다고 전해줘. 그 이야기를 한 후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저에게 날짜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식사 자리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 그날 오전에 저에게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의 봉사활동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잡아놓은 일이라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에 2가지 스케줄을 소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가지 일정을 소화하느라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을 당할 것이라는 걸요. 그날 당일이 되어 저는 아침 일찍부터 봉사활동을 갖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어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끝이 나버려서 서둘러 식사 장소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좀 단정하게 입고 갔어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집에 들릴 시간이 없기도 했고 옷을 사느라 늦는 것보다는
시간에 맞게 도착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식집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들과 여자친구가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는 아들 여자친구의 시선을요. 물론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쓴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게 솔직히 기분은 상하더라고요. 아들은 상황을 수습하듯 일어나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지금 주차 중이시래. 곧 오실 거야. 제가 맞은편에 앉으니까 여자친구는 저에게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묻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나봐요? 봉사활동을 좀 다녀와서 차림새가 좀 그렇죠? 늦을까봐 바로 왔는데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올 걸 그랬나? 곧 저희 부모님도 오실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쩌나. 근데 내가 옷이 별로 없어서 갈아입고 와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식당 일 하신다고. 맞아요. 장사를 하다 보니 꾸밀 줄을 몰라. 아, 네. 그때부터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거기서 분위기를 먼저 흐릴 수는 없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저를 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사람이 착하고 순수해서 오빠를 만나고 있긴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에게는 큰 용기였는데 이렇게 저를 무시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시라니? 내가? 언제? 지금 이 상황 저한테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져서요. 내가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건가? 대체 뭐가? 솔직히 초면에 인상 쓰는 게 더 무례한 거 아닌가? 나도 지금 참고 있다는 말이야. 아무래도 서로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끝내자는 말인가? 내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혼잣말로 작게 한숨 쉬며 옷 좀 봐.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예인은 집에다가 놓고 왔니? 너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귀한 집 딸이거든요. 저희랑 격이 안 맞네요. 기가 막혀서. 나도 됐으니 여기서 끝내도록 해. 네, 파혼할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지 3분 만에 파혼을 선언한 예비 며느리라니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활동적인 옷을 입고 가긴 했습니다만 나름 깔끔한 옷이라 생각했고 등산복, 스키복도 아니고 그냥 면티에 면바지 정도의 차에 있는 겉옷을 걸치고 나갔는데 이게 타박받을 정도인가요? 정식적인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상견례 자리였다고 쳐도 옷을 뭘 입든 제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파혼을 하겠다느니 옷이 왜 저러느냐느니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도 놀랐는지 허둥지둥대며 다급하게 여자친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파혼이라니.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결혼도 오빠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나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싶지 불행하려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왜 불행할 거라 생각해? 파혼하는 게 오히려 행복할 거라는 걸 오늘 느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예전부터 이 말 하고 싶었어.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난 이만 일어설게. 그 말을 내뱉더니 벌떡 일어났고 걸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 아들의 여자친구의 옷차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원피스에 머리는 미용실을 다녀왔는지 파마 머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가방은 제가 봐도 아는 명품 브랜드의 시계도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명품이었던 거죠. 이런 여자를 만나니까 아들이 매번 명품 선물을 갖다 바치느라 바빴지 싶더라고요. 버릇없고 사치스러운 여자라면 저도 며느리감으로 사양이었습니다. 오히려 파혼을 먼저 하겠다고 나서주니 고마웠습니다. 아들의 연애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알잖아요. 아들의 현재 여자친구는 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만났다 보니 더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그쪽 부모도 도착을 해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다급하게 부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가자. 이 결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얼른 나가. 그쪽 부모도 적지 않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쪽 아버지가 낯이 익는 거예요. 혼자서 누구더라 하며 갸웃하고 있을 때 그쪽에서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 맞으신가요? 그제서야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교감 선생님? 아이고, 여기서 뵙게 되네요. 그분은 저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했고 아내분을 부르시더니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표님, 부대에서 대표신데 10년 넘게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계시는 분. 아내분은 저에게 훌륭한 분이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며 꾸벅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여자친구 표정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여자친구의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을 텐데 어쩌죠? 따님이 파혼을 선언해서 저희도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딸이 파혼을 선언하다니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무례하다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던데요. 그 얘기를 듣더니 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딸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 대표님께 당장 사과드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저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마무리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사과도 받았으니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 나무라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따님분은 저희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저는 앞으로도 후원하면서 자주 뵐 텐데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아들을 데리고 한정식 집을 빠져나오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파혼당한 당사자는 아들이니까요. 아들, 괜찮아? 미안해. 그냥 결혼 얘기 꺼내지 말 걸 그랬어. 그래도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사람 밑바닥이 보인 거잖아. 후회는 하지 마. 원래 인연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올 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떠나갈 때도 있는 법이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편부모라 은근히 무시를 했나 싶기도 하고 제 외모만 보고 그 짧은 시간에 견적을 내버렸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화내면 뭘 하나 싶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라고 앉아있는데 누군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보니 다름 아닌 그때 저에게 파혼 선언을 했던 전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대뜸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솔직히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오빠가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준비된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아무 계획도 없어 보여서 지치고 힘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을 뿐 진심이 아니었어요. 둘이 헤어진 거 아니었나? 저 오빠 없인 안 돼요. 오빠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첫인상은 안 좋게 남겼을지라도 앞으로 좋은 인상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속상해하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버릇없게 굴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한데 결혼은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얘기야? 거기서 파혼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나는 알겠다고 했으니 끝이 난 거지. 지금 남이 업무하는데 찾아와서 다짜고짜 매달리는 것 또한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오빠가 저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해? 내가 행색이 초라하니까 네가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지레 겁먹고 도망친 거지? 보아하니 가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정이 뚝 떨어졌을 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기대되지 않으셨나 보다 하고 조금 실망했던 것 뿐입니다.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나는 더 이상 둘을 응원할 자신이 없으니 그렇게 알고 당장 돌아가. 어머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어머님이라는 말 듣기 거북하네. 다시는 보는 일 없도록 해. 그렇게 내쫓은 후 다시는 보는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제가 가는 곳마다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환경단체에 가니까 불쑥 나타나 어머님, 저 왔어요. 하며 살갑게 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빠질 뻔했지 뭐예요. 너가 여기 왜 있니? 어머, 그러게요.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평소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호기심에 들려본 건데 여기서 어머님을 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딱 봐도 일부러 찾아왔구만.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어머님 따라 환경단체에서 좋은 일 좀 해보려고요. 가끔씩 보육원 봉사활동도 가신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연락 주세요. 같이 가요. 혼자 다니기 외로우시잖아요. 딸처럼 대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왜 너랑 봉사활동을 같이 해야 하지? 오빠랑은 화해했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요. 미안한데 나는 너랑 화해할 생각이 없단다. 에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당장 결혼하겠다는 말은 안 할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잘할 테니까 지켜만 봐주세요. 작전을 바꿨나 본데 오히려 역효과인 걸 알고 있니?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사정사정해도 안 봐주시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댁에 가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그 동네 맛집을 줄줄 깨고 있거든요. 일정 끝나고 저랑 같이 가요. 네? 내가 한가해 보여?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 그래도 용기 내서 왔는데 한 번만 웃으며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 갑자기 탓에 전환을 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가 가는 곳에 졸졸 따라와서 귀찮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이 풀리긴커녕 더 화가 났습니다. 같이 뭘 하겠다고 왔으면 제대로 숙제하고 왔어야 중간이라도 가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라고 나무랐지만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가려는데 제 차에 불쑥 타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님 집에 가세요? 저도 같이 가요. 오빠 만나게.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부끄러움도 없니? 사랑하는 사람 붙잡는 일에 부끄러움이 어딨나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말을 섞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잖아요. 평소에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말했잖아. 역효과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세상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단다. 제가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보려고 멀리서 택시 타고 왔단 말이에요. 살다 살다 이렇게 끈질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정신력을 다른 곳에 쏟았더라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밀어내도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그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를 차마 밀어내지 못하고 혼자서 갈팡질팡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답답해서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애매하게 굴 거야? 그것도 희망 고문인 거 모르니? 엄마, 혹시 용서해줄 생각은 없어?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이야. 너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으로서 말해주자면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분명 후회하거든. 엄마가 언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 있어? 없잖아.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들어. 맘 약해지지 말고 끊어낼 인연은 끊어내야지. 어느 날은 집 초인종을 누가 울리길래 열어보았더니 다름 아닌 아들의 여자친구더라고요. 곱게 한복까지 갖춰 입은 겁니다. 네가 여긴 왜 왔니?
어머님, 오늘 설날이잖아요. 세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자주 들려서 신부 수업을 받고 싶기도 하고요. 명절 때마다 들리는 게 예의잖아요. 너도 참 눈물겹다. 어때요? 보다 보니 정들지 않나요? 내가 같은 여자로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오빠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 이 사람을 놓치면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것 같지? 그런데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보잖아? 새로운 사람이 분명 눈에 들어올걸?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죽도록 매달렸나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할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서운해지려고 해요. 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물론 우리가 서로 악연으로 인연을 시작하긴 했지만 오늘은 딸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싶어. 한창 꽃 피어야 할 나이에 이러고 있는 거 아깝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붓는다고 물이 채워지진 않는 것처럼 구멍난 사람 마음에 아무리 정성을 쏟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 후회가 돼서 그래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사과는 그때 받았잖아. 충분히 받았고 마음이 풀렸으니 됐어. 너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리니까 무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 풀어줄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너도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새 출발할 자신이 없는걸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만 지나면 다 괜찮아진단다.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술을 한 잔 건네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20대 중반이면 한창 인생을 시작할 나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네요. 아마도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조언을 해줬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인연이 아닌 사람을 떨쳐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참 많은 노력들을 하긴 했네요. 좀 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다면 제 마음이 풀렸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첫인상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허무하게도 그 둘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물어보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정이 들어서 관계를 완벽하게 끊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지치더라고. 끝내자고 내가 먼저 말했어. 그랬더니 뭐래? 매달리던데 기회를 좀 달라고. 계속 전화와서 번호도 바꾸려고. 잘 생각했어. 당장은 아프겠지만 길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다고 나중에 분명 깨닫게 될 거야. 그때 그냥 나도 애매하게 굴지 말고 인연을 단칼에 끝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엄마가 상처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불효자야. 괜히 시간 낭비만 했어. 그것도 다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가 아니야. 앞으로 만날 인연은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지. 그 후로도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곤 했지만 결국에는 제 풀에 지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일하던 학원을 간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 친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참으로 즐기다면 질긴 인연이었죠. 저에게는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일화였기에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있네요. 가끔 교감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사죄하듯이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요, 뭐. 아무리 지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외동딸로 금주옥엽 키웠더니 애가 철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꾸짖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시집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년 앞두고 요즘 제일 걱정이 제 딸입니다. 인연이 있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워낙 훌륭하게 잘 키우셨잖아요. 말은 그렇겠지만 가끔씩 교감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가 썩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자리를 피하고 있긴 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격이 안 맞네요. 격이 안 맞다는 말을 살면서 듣게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창피한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털어놓게 됐습니다. 익명으로나마 적게 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때 이후로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나도 하나쯤은 사야 하는 게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옷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요. 내 스스로를 너무 낮춰버린 탓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처량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시계라도 좋은 걸 차야지, 고급 외제차를 타야지. 그럴 때마다 가끔은 저도 혼란스럽기도 해요. 내가 너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싶은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면티에 면바지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닙니다. 살아있을 적에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을 떠올리면서요. 당신은 사람 자체가 명품이라 딱히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근사해. 명품보다는 가벼운 창가방이 더 좋은 걸 어떡해요. 사람이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제가 좋거든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면 되죠. 남은 인생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챙기기에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제 아들의 후임달을 들려드리자면 헤어짐의 아픔을 극복한 후 몇 년이 지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진중하게 만남을 이어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때의 그 경험이 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먹었지만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배우네요. 3년의 연애 끝에 아들은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탈 없이 만난 걸 보면 제대로 인연을 만났나 보다 싶더라고요. 처음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의 인상은 딱 봐도 선해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해맑고 예쁘더라고요. 저를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의 소박한 옷차림까지 멋지다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어머님은 뭘 입어도 화사하시네요. 쑥스럽게 칭찬은. 저도 편한 옷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랑 취향이 잘 맞으셔서 너무 좋네요. 치마보다는 바지가 훨씬 편하잖아요. 지금 며느리는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답니다.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예의가 몸에 밴 것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첫날 보자마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임자 제대로 만났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니?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 사람을 딱 보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첫인상만 보고도 어떻게 살아왔구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연륜인가 봅니다. 결국 제 아들은 3년의 연애 끝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요즘 인생의 낙은 손주들 사진 보는 거예요. 어찌나 똘망똘망하고 예쁜지 커가는 모습이 너무 빨라 아쉬울 지경입니다. 나중에 손주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은 건강을 우선으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밤마다 걷는 것도 시작하고 집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야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좋은 것들도 많이 찾아갈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과부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돌이켜보면 힘든 날도 많았지만 버티다 보면 뒤에는 항상 좋은 날도 따라오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은 참 공평해요.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주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공평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알차게 쓸 계획입니다. 손주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축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